당신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쳐야 하나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이거나 혹은 더 날카로운 원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셨습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라며 걱정 어린 조언을 건넸다가 오히려 제발 내 인생의 참견 좀 하지 마 라는 날 선 원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자식, 내 지인이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밤새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살아보고 뼈저리게 겪어봐서 아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 편안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애틋한 부모의 마음과 진심을 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걸어봤으니까.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눈물을 삼키며 일어섰던 그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중한 사람만큼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야속합니다. 눈물겹게 아끼는 마음에 쓴소리 한마디를 얹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자식의 차가운 뒷모습과 지인의 띠꺼운 표정뿐입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리고 그 문 앞에서 혼자 남겨진 당신이 얼마나 쓸쓸하고 억울하셨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 사랑이 왜 상처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진심은 왜 항상 꼰대의 잔소리로 매도당하며 나를 억울하고 비참한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이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가해자라니. 사랑해서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아끼는 마음에 건넨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됩니까?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억울함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억울함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히려 관계가 훨씬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억울해하는 우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벼락 같은 지혜를 내리칩니다. 상대가 먼저 묻기 전에는 절대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저 묵어놔라. 묵언. 말을 삼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맞는 말이라도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눈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나서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자 친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도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런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선배에게. 그리고 그 조언이 나중에 옳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맞더라는 경험이었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지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기준과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밀어넣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먹기 싫다는 사람의 입에 억지로 넣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조언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둘러싼 오만함이자 통제욕일 뿐입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리신다면 잠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조언을 건넬 때 마음 어딘가에 이 사람이 내 말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 그 조언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통제의 욕구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직면해야 비로소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복이 덥다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억지로 두꺼운 겉옷을 껴입히면 아이는 숨이 막혀 밖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당신의 훈수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맞는 황금 같은 진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는 조언은 그저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잠을 자고 싶은 사람에게는 소음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잔소리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오직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이 문단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마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 자식이나 지인이 불보듯 뻔한 실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이 반문이 얼마나 당연한지 압니다. 눈앞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낭떠러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눈에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짊어지고 스스로 겪어내야 할 카르마, 즉 삶의 업과 숙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영혼이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은 자랍니다.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영혼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숭고한 필수 과정입니다. 당신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쓰라렸던 실패가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그 실패를 막아주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신이 그들의 장애물을 미리 다 치워주고 정답을 떠먹여준다면 그들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나약한 온실 속 화초가 되고 맙니다. 온실 속 화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온도, 완벽한 습도, 완벽한 햇빛.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초를 야외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버티지 못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견하고 싶은 입술을 깨물고 그들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타인의 카르마를 존중하는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넘어질 때 바로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 지켜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옳다고 믿었던 것들 중에 지금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는 그 지독한 확신 속에 숨겨진 오만함을 이제는 솔직하게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니까 말하는 것인데 그게 오만함이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시대, 내 환경, 내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얻은 인생의 정답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고 당신이 건넸던 과거의 정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낡고 쓸모없는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당신이 젊었던 시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직업의 개념이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고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지도가 아무리 정확해도 그 지도가 그려진 것이 수십 년 전이라면 지금의 지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껴 즉각적으로 방어기제를 치고 당신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 그 말 안에 담긴 전제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맞아,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전제가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내 잣대로 평가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을 멈추십시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인생은 없으며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누군가의 인생은 오직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토록 간절하게 건네고 싶었던 충고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태로운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입은 무겁게 닫고 지갑은 가볍게 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아주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행동은 상처 대신 온기를 남깁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할 때까지 입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고 그저 고요히 관망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눈앞에서 실수가 보이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참는 것이 어른이고 기다리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라며 잘난 척하는 비수를 꽂지 마십시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아무리 솔직하고 사실이라 해도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맞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넘어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을 말로 주려 하지 마십시오. 밥 한 끼로 주십시오. 등을 토닥이는 손길로 주십시오.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조건 없는 믿음과 따뜻한 침묵. 한 번이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듭니다. 참견을 멈출 때 당신은 꼰대가 아니라 든든하고 큰 나무 같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큰 나무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 그 아래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비 오는 날 잠깐 비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 존재 자체가 위로입니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식 걱정 지인 걱정으로 하루 종일 안달복달하며 훈수 두고 싶었던 그 무거운 입술의 긴장을 편안하게 스르르 풀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깐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가장 걱정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으로 딱 한 문장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음속에서 한번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상처받을까봐 대신 아파해주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뀔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꽉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며 각자의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훌륭하고 독립적인 선장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배를 대신 운전해주면 그들은 자신의 배를 운전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당신이 그 키를 놓아주어야 그들이 선장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을 믿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의 찬란한 노후를 가꾸는 데에만 온전히 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남의 인생을 걱정하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쓸 것인지.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십시오. 당신이 먼저 빛나십시오. 그것이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밤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던 모든 오지랖을 이불 밖에 털어내버리고 무건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주었다면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돌아와 억울한 밤, 사랑해서 한 말이 상처가 되어버린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밤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을 함께 느껴가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그 조용하고 따뜻한 여정을 함께하는 작은 인연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하루가 진심으로 수고로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